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후에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하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관련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월에 이어서 재구속될지 여부가 내일 밤 혹은 그 다음 날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결정이 됩니다. 일단 내일 오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고요. 지난 1월에도 직접 40여 분간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직접 출석할 뿐만 아니라 직접 본인에 대한 방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아닌지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한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 헌법재판소라든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서 또 재판장의 신문에도 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법리를 잘 알고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고요. 만약에 재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 기간 또 구속돼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활을 걸고 방어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 영장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경호처에 총을 보여줘서 겁을 주라고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구속영장 청구서가 한 60페이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중에 20페이지 가까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체포 저지와 관련한 것은 경찰관과 수사기관의 정당한 체포영장을 무력으로 저지하고 다중의 이력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것을 공무를 집행을 못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방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범죄의 소명이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의 종류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관련해서 비화폰의 어떤 서버를 삭제하라는 것은 비화폰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경호법상의 어떤 직권남용 혐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다소 과거보다는 수사가 진척되어 있어서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되어 있고 또 비화폰의 서버를 우리가 압수수색 못했었는데 그것을 이미 제출 방식으로 이 압수를 받아서 포렌식이나 분석을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도 이미 일부는 확보된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되기 이전에 지난주에 박종준 경호처장이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빠르게 진행이 된 것은 그동안의 다양한 진술들을 확보했기 때문일 텐데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관련 내용을 좀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태도가 바뀐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검의 수사에 칼날이 굉장히 매서웠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전략적 오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서버를 이미 제출한 것 관련해서 변호인들이 이 경호처 간부들을 고발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즉 비화폰 관련한 기록들은 이미 제출할 수 없는 국가 기록물이라든가 아니면 이 군사상 기밀인데 왜 임의로 이제 협조를 했느냐, 임의로 제출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오히려 본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본인을 어떻게 보면 체포 과정에서도 보호했던 조직에 대한 이 고발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경호처에서도 더 이상은 협조하기 어렵다는 측면의 어떤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객관적인 물증이 많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화폰 서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협조하지 않거나 오히려 수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관련 진술을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이 김성훈 차장도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죠. 본인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구속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본인의 방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본인의 방어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책임을 미룬다거나 또는 김성훈 차장의 단독 행동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다 보니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돌파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속영장 청구서 66쪽 가운데 50쪽 대부분의 비율을 이제 범죄 사실의 내용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좀 구속 여부를 가릴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법원에서도 어려운 사건입니다. 뭐 도망갈 우려는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결국은 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는 범죄의 소명 여부입니다. 범죄가 소명되고 그 범죄가 중대하냐, 그리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 이 구조로 간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이 범죄 사실 각각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소명됐다라는 걸 충분히 법원으로부터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 범죄 사실을 기재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직권남용 혐의도 있고 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고 경우처법 위반도 있고 다수의 범죄가 있지만 그중에 핵심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적법한 체포영장을 무력으로 저렇게 다중이 이것을 거부하고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사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수사기관의 수사 방해 그리고 법치주의를 형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 사실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은 그겁니다. 수사의 어떤 관할, 법원의 관할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상이 됐는데 구속취소 사건에서도 지켜보듯이 이 수사의 주체로 공수처가 맞느냐라는 논란을 이제 특검에서 극복하느냐. 네. 그러면 이런 수사기관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적법한데 이 적법한 것을 윤 전 대통령 측과 경호처 측에서 무력으로 맞서서 2차례 가까이 방해한 행위, 그리고 총을 들고 무력 시위를 한 행위, 그리고 인력을 동원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게 한 행위 각각이 공무집행 방해에 폭행, 협박, 위력까지 나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관련 인물들의 조사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들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말하지 않았다 계속 부인하고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라고 했을 때 법원은 이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결국 객관적인 어떤 사람들의 진술과 증거입니다.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는지도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 새롭게 주장되고 있는 내용들은 총과 관련해서도 이 경찰은 총 쏠 능력이 없으니 이 총은 경호처가 더 잘 쓰고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력적일 거다, 두려워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줘라고 이제 지시한 부분들이 있고 예. 이 문이 왜 열리느냐 뭐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고 신빙성이 높게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력 시위를 하라라는 지시를 한 것이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 영장의 내용이 알려진 걸 놓고 특검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변호인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됐다고 특검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 내용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피의자 쪽 변호인을 통해서 알려진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공개가 된 게 맞다면 이런 건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영장 청구서 같은 경우는 보통 변호인들이 이제 복사에 가면 그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나 관련자들이 열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이것은 보통은 본인들을 구속시키기 위한 불리한 범죄 사실이 기재되다 보니까 변호인 측에서 임의로 공개하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뭐 일부를 발췌해서 공개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통으로 아마 이것이 공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통으로 공개됐을 때의 문제는 법원에서도 이걸 그 기록 열람 복사해서 관계인들한테 복사를 해주는 경우에도 이 개인정보는 다 삭제하거든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네. 겁니다. 근데 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무분별하게 그 사건 관계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아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불리한 진술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해를 가하거나 압박을 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검사든 뭐 판사님들이든 윤 전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한 사람들에게 집 앞에 가서 집회 시위하고 뭐 험한 말 한 거 봤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은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증거인멸 가능성은 지인에 대한 해유 압박으로 진술을 못하게 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사건 관계인들이 위축되거나 저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변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
관련해서 개인정보법이 위반됐는가,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 부분 검토하고 또 변협을 통해서 이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징계를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른 특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1호 수사로 삼부통원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기술 관련해서는 수사가 많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년이 더 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이 우리기술 주가 조작도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예. 그리고 시점도 비슷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요 공범들의 기소 내용을 보시면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은 아예 배제하고 기소가 됐거든요. 그럴 네.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쪽박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사안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네. 이 사건이 벌어진 일시가 2010년부터 2011년이다 보니 혹여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이 기소 조치를 하겠다라는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의혹의 핵심은 2023년 김의겸 의원이 먼저 이제 공개하면서 의혹 제기가 됐던 사건인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일당이 이 주가 조작을 감행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활용된 계좌에 김건희 여사와 또 장모 최모 씨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다. 구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랑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공소시효가 상당 부분 15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그 주가 조작으로는 안 되고 이 특경법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범죄의 어떤 구조를 그 처벌이 가중되는 것이 적용돼야 돼서 이 네. 이득액이 50억이 넘어야 이제 처벌이 가중됩니다. 현재 50억이 넘을지 말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은 이른바 VIP 경로설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이 VIP 경로설을 전달하면서 사건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는 이 VIP 경로설을 부인해 왔었는데 특검팀이 조사 과정에서 통화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좀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것이 관건입니다. 12시간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라고 이제 어제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VIP와 관련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수사 예합을 받은 바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는데 네. 만약에 수사기관의 진술이 허위거나 거짓 답변이라고 한다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이겠죠.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이 해병대 고위 관계자의 진술로서 VIP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진술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진술뿐만 아니라 관련된 녹음 파일로서 VIP가 이 수사 과정에서 질책을 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이 제시됐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진술의 신빙성은 깨졌다. 허위 진술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이 심리적으로 압박이 받은 김계환 전 사령관이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외압적 발언을 했다라는 진술로 이제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변경된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한다면 유죄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한 이 사건과 관련한 유력한 증인이 진술을 바꿀지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는데 아직 구체적 진술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3대 특검 진행 상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